안녕하세요. 수열의 극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시 살펴보면 이 단원에서는 좀 유형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많게는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형, 치환형, 활용 이렇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정형 문제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까지 봤고, 이제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급수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껍데기만 급수인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어쨌든 수열 문제다. 자, 여기가 어쨌든 수열 단원이니까요. 수열 문제를 자주 냅니다. 그때는 규칙성을 잘 찾아줘야 하고요. 이거는 수열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열에 대한 복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치환, 활용, 극기성 개념, 샌드위치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치환형을 보겠습니다. 치환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극기성으로 푸는 건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매우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제 이 친구가 수렴하고 있죠. 3으로. 그랬을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리미트 AN 플러스 5 리미트 AN 플러스 3은 3이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정리해주면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답은 맞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풀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바로 극기성 개념에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미트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 말은 실수배 사칙연산 썼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리미트를 분자 분모로 쪼개서 써준 거는 나눗셈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 써주고 덧셈까지 써준 겁니다. 실수배 그 다음 덧셈까지 극기성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무슨 조건? 수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렴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또 분모가 0이 아닌 것도 만족을 해야죠. 그렇다면 자 AN이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AN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풀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A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니다라는 또 보장이 없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출제 의도 자체가 이게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뒤에 이제 극기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묻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이제 습관을 잘 들이셔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뒤에 연습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석적으로 치환을 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치환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네, 얘를 cn 또는 bn으로 치환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 봤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치환을 했었죠. 네,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기억이 수렴해 디귿이 기억 플러스 니은을 디귿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랬을 때 니은이 수렴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물론 결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지만 이때도 치환을 해서 풀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쌤이 새벽 일찍 이 영상을 조용히 찍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cn은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an 플러스 5는 cn an 플러스 3이 됩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an을 cn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an이 넘어가면 결국에 이제 an을 정리하면 2-cn 3cn-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리미트 붙여보면요. 리미트 an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서야 cn은 수렴하는 애죠. 여기 수렴하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수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다 쪼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리미트 3cn 나눗셈으로 한번 쪼갰죠. 왜? cn은 지금 3이니까 분모가 0이 아니죠.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갰으면 얘는 또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리미트 3 cn 마이너스 리미트 5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리미트 2 마이너스 리미트 cn. 왜요? 다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렴 조건 만족했으니까 실수배랑 사칙연산 자유롭게 사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답으로 나온다. 이게 기본적으로 치환을 이용하고 극기성을 사용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폼 자체가 익숙해졌으면 나머지는 이제 쭉쭉쭉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 nan은 수렴하죠. 하지만 1-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얘를 쪼개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리미트 이거 다 전개해서 an 마이너스 리미트 nan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수렴한다, an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치환을 하셔야겠죠. 이번엔 bn으로 해볼까요? 이 친구를 bn이라고 하면 이제 bn이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an을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an은 지금 an 대신 뭘로 바꿔주냐면 n분의 bn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n분의 bn으로 바꾸고 나면 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1-n의 n분의 bn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얘를 좀 전개를 해주면
n분의 bn 마이너스 bn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돼요? bn은 수렴하는 값이죠. 그때 a가 수렴을 해서 1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bn은 수렴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로 답을 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이 친구는 1로 가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냈다. 치환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유형입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환하는 꼴에 대해서는. 자, 3번 문제도 보시면 지금 AN은 발산하고요. AN-BN이 수렴하죠. 그리고 이 값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CN이라고 치환을 하시고요. 3N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BN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AN이 수렴할 때는 이제 BN이 수렴한다라고 일반화를 해봤지만 지금 발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BN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N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BN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BN은 AN 마이너스 CN이다. 이제 물론 AN이 발산하기 때문에 BN이 수렴해버리면 발산이 돼야겠죠. 그래서 BN도 발산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야 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BN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해주면 리미트에 최종적으로는 AN 바로 적겠습니다. 그냥 다 이제 이 BN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다.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5AN 마이너스 4 CN 맞죠? 네. 그 다음에 분모에는 AN은 하나만 남겠고 ECN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자 N 수렴하죠. N은 발산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극기성 문제를 극기성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극기성을 활용한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수렴과 발산 등 우리가 앞에서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와 유사하게 풀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죠. 네, 사라져버렸네.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죠. 왜냐하면 Cn은 수렴하는데 여기는 발산하니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죠? 무한대 분모의 가장 큰 녀석으로 차수가 큰 녀석으로 나눠줘라 했으니까 AN으로 나눠주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N분의 CN은 지금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요.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기본 유형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볼 때마다 치환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꼭꼭꼭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하나 했고요. 다음 대소관계. 자, 이 대소관계는 이제 앞에서 샌드위치 정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대소관계도 개념 한번 적어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예시도 하나 정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개념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부등호가 이제 등호가 추가가 되는 상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 모두 다 리미트를 붙였다. 여기도 리미트를 붙였다. 상상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리미트 값은 2로 가고 여기에 리미트 값은 2로 가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이제 2로 간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매우 쉬워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게 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마다 번호가 항상 일관성 있지도 않고 다만 올해 수업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봤고 이제 자주 나오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만나는 것들은 이것들이고 추가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은 이거다. 이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랑 점화식 배울 때 선생님이 1번부터 6번까지 정리했던 것은 진짜 그 이제 형태 자체를 완벽하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 1, 2, 3, 4, 5, 6이 그냥 일단 나열을 위해 적은 거지. 이렇게 막 반드시 번호를 뭐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뭐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아래에 있는 8-1, 2, 3 문제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차분히 풀어주시면 되고 반대로 부등식 잘 하실 수 있죠. 얘는 먼저 얘를 곱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 구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극기성 개념 판단 문제죠. 아까 제가 5번이라 적었고 여기는 4번이겠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매우 쉬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때부터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학생들은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마인드로 푸셔야 하냐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제 수투에서도 했죠.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참거시 판단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고요. 또 뒤에 급수에서도 나오고요. 어떤 마인드로 푸셔야 되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위조지폐 판단하는 거 위조지폐를 판단할 때 얘가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의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지폐의 찐 지폐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폐를 봤을 때 이 찐 지폐의 특징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있으면 진짜 지폐, 이 찐 지폐의 성질이 없으면은 걔는 위조 지폐 이렇게 판단하죠. 위조 지폐의 성질을 기억하진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배웠죠.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로만 정의될 수 있는 건 맞다 하고 거기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본 적 없는 것들 어떤 전제를 내가 처음 봐요. 그러면 그냥 걔는 뭐라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안 들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학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냥 발레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레들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이 혼자 공부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발레를 내가 어떻게 알아? 발레를 어떻게 생각해내지?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핵심은 발레를 생각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 경우를 잘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것들은 얘는 발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같이 보시면 자, 이거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자, 보죠. 기억을 보면 이제 수렴하죠. 그러니까 수렴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이 제곱을 했다는 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곱했다는 거죠. 그러면 곱한 것의 재료를 보니까 AN하고 AN을 곱했어요. AN하고 AN을 곱할 수 있나요? 되죠. 왜요? 수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파 제곱이다. 알파 곱하기 알파다. 자, 마찬가지로 bn도 수렴하니까 bn 곱하기 bn으로 이렇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네요. 이렇게 푸셔야 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확실히 배웠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얘가 맞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니은부터 보세요. 발산한다 그랬죠. 발산하면 이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과 합해서 개념에 발산할 때 발산한 녀석의 곱에 대해서 배운 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얘가 발산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선생님 되지 않을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 그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다는 건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얘는 발산한데 곱했는데 발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땡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기억도 안 배웠는데요. 물론 기억이란 표현을 배운 적 없지만 우리가 기억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배웠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내놓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수렴하면 니은은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판단해서 yes는 할 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배운 거니까 수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치환해 가지고 얘를 확인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된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여러분이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거죠. 니은은 발레가 존재할 것이다. 문제 해설을 보면 이렇게 다 발레만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발레들도 잘 봐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막 문제가 엄청 창의적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발레도 잘 봐두시고 그러면 좀 문제를 풀 때 판단을 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봅시다. 디귿입니다. 자, 이번엔 대소관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 극기성하고 대소관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대소관계를 줬고요. 그때 이 친구가 수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수렴하면 BN, AN 수렴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리미트 수렴하나요? 이 말이에요. 수렴하나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이 잘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AN 수렴, BN 수렴하면 BN 마이너스 AN도 수렴한다. 이건 맞죠.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선 항상 모든 재료가 다 수렴해야만 이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어렵죠. 많이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했는데 그 값이 이제 0으로 같아야만 CN이 0이다 라고 가는 거죠. CN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얘 또한 틀렸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도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또 그냥 해설에선 발레로 끊을 거예요. 그쵸? 발레죠. 발레를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다 발레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안 되면 발레가 있겠지. 그래서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하거나 뺀 녀석이 주로 이제 뺀 녀석이 수렴하는데 각각의 녀석은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각각의 녀석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극기성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양보해서 얘가 이제 극기성이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어도 리미트 an 값과 bn 값이 같은 거지 그 값이 0이라는 또 보장은 없죠. 얘가 이게 같고 근데 얘가 0, 얘가 0이어야만 그러니까 얘가 0, 0 이렇게 돼야만 얘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생긴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능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올 때까지요. 자, AN과 BN의 지금 이거는 그냥 대소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리미트를 붙였습니다. 리미트를 붙였어요.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거나 커야 하니까 이 친구도 무한대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맞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죠. 이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무한대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선생님 얘 수렴할 수 있지 않나요? 없죠. 이게 성립한다니까요.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 자, 이제 벌써 의심스럽죠. 자, 이게 거꾸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얘가 AN, BN의 곱이, 그러니까 이걸 치환한 뭐 CN이 0이다 했을 때 AN, BN이 수렴한다라는 그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발레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이거 수렴한다 이 말이잖아. 이것도 심지어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말이니까 아닌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발산, 진동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거 얼마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뭐 2, 0, 2, 0 이렇게 가는 수열이고요. 얘는 0, 2, 0, 2 이렇게 가면 곱해서 0 되죠. 덧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교적 얘가 이제 수렴한다. AN, BN 수렴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얘가 그냥 111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러면 그러니까 항상 0이죠. 수렴하죠. 그럼 AN, BN 수렴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얘가 진동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진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는 항상 0이 나오죠. 0, 0.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이 친구 각각을 놓으면 진동하는 그런 발산하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발레를 뭐 몇 개 기억해 놓는 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디귿 AN, BN 중 하나만 발산하면 수열 AN, BN은 발산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딱히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산도 양의 발산, 양으로 이제 발산, 음으로 발산, 진동 다양하죠.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러니까 AN, BN 중 하나 발산한다. 그럼 하나만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가 0으로 수렴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는 발산한다 생각하시면 0 곱하기 무한대권 부정형이잖아요. 수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꼭 예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 배운 적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좋은 풀이다. 자, 어차피 여러분한테 이걸 서술형으로 내릴 경우에 내리지 않을 것 같고요. 낸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레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요구한 경우에서만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발레를 적어야 되거든요. 이걸 서술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경우는 배제하시고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다. 자, 리을입니다. 대소관계죠. 이번엔 대소관계 줬고요. BN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얘는 수렴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AN도 수렴하느냐. 자, 리미트를 이제 붙여보면 리미트 0 이렇게 되죠. 리미트 AN 리미트 BN 해서 자 지금 BN이 수렴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왠지 될 것 같죠.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해야 되는지 않나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얘가 0, 그 다음에 얘 같은 값으로 가면 샌드위치로 얘가 들어간다는 것만 배웠죠. 그렇지만 얘가 BN이 수렴한다 그랬죠. 얼마로 수렴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 0으로 수렴한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발레가 존재할 수 있겠지 하면서 틀렸다고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발레가 있나요? 자, bn이 예를 들어서 2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2로 수렴해요.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이 친구가 0과 2 사이에서 진동할 수 있잖아요. 진동. 예를 들어서 뭐 AN이 1, 2, 1, 2, 1, 2 이렇게 진동해도 네, 성립하죠. 1, 2, 1, 2, 1, 2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얘는 발산인데 수렴이 아니죠. 하지만 2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고요. 0보다는 크죠. 뭐 이렇게 발레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발레를 제시하셔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거, 되는 거 말고는 아니다, 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극기성. 정확하게 풀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원입니다. 그런 유형이에요. 자, AN 수렴, 이것도 CN이라고 보라 했죠. CN 수렴하면, 자, BN은 수렴하냐. 이게 이제 앞에서 미리 정리하고 왔던 내용입니다. AN-BN을 CN이라고 뒀으니까 BN을 표현할 수 있겠죠. BN은 AN-CN이죠. 여기 리미트 취해보면 AN도 수렴, CN도 수렴이니까 극기성에 의해서 이 친구도 수렴한다 로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풀면 극기성에 의해서 BN은 수렴하는지 보려면 AN-CN이고 극기성에 의해서 얘를 쪼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 수렴, 얘 수렴, 수렴 마이너스 수렴은 수렴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나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마지막 유형이죠. 활용입니다. 이 이제 활용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선생님이 활용이라고 지칭하는 건 앞으로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 그래프 그래서 식 세우기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활용이고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줄글로 필수예제 10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표현이죠. 또는 아주 어지러운 도형을 놔두고 마지막에 문제가 리미트로 끝나요. 그 말은 그냥 HN 구해주란 문제죠. 그냥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다 구할 수 있어요. HN만 구하면. 결국에 문제는 왜 틀려요? HN을 못 구해서. HN 구해는 문제예요. 여기는 그래서 식 세우기 문제다. 얘는 반드시 식을 세워야 돼요. 식 세우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문과 이과 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곡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뭐 이렇게 만났겠죠. 그럼 이 두 교점 사이에 지금 거리를 구해라 식으로 세워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연립해서 new 함수를 세워줘야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n. 일단 이 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목적성이 있다는 거야. 뭐야? 우리는 반드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두 개의 뭐가 필요해요? 네, 교점이 필요합니다. 좌표. 그리고 이 좌표에는 여기에 루트가 막 들어가 있죠 지금. 그 말은 LN에도 뭐 루트든 뭐든 식이 깨끗하진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루트로 이루어진 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같으면 여기서 당황하지만 루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뭘 써버려야겠어요.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써버려야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 써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근해 공식 정말 오랜만이죠. 짝수 공식을 선생님 아니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아니다 미적분을 공부할 친구 정도면 잘 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짝수 근해 공식 써 주시면 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네, 이렇게 바로 나와셔야겠죠. 그 말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란 소리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란 소리고요. 당연히 점이니까 이건 x좌표만 찾은 거죠 지금. y좌표는 이 직선에 대입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x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여기는 n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점을 구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지금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2 루트 n 플러스 1 이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또 잘 빼주시면 여기는 2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똑같네요. 이렇게 되겠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좀 얘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4 n 플러스 1 이 두 개니까 여기가 8로 바뀌겠죠. 8.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를 씌워준 꼴이 될 겁니다. 자, 그거 이제 ln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8 n 플러스 8 2n 플러스 3이다. 답은 2죠. 네. 리미트 이거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 세우기가 핵심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네, 잘 구해 주셔야겠죠.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답을 잘 내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녀석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N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 수선의 발이 포함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겠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교점을 찾아야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n-n분의 1일 것이고요. 한 점은 pn이죠. 그걸 직선 세우시고 두 개 연립하셔가지고 교점 찾아주시면hn을 구할 수 있겠죠. 식 세우기 문제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좀 더 어렵게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식 세우기 문제 이런 거 14번 이런 거 잘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만으로 부족하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 문제 좀 중요한 것만 시간이 좀 들더라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번 중요한데요.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강조를 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을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이면 그 극한값이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N이나 AN-1이나 AN 플러스 1이나 심지어 AEN조차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극한의 스케일에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적용하는지를 한 번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a2n을 구하라 한 건 사실 그냥 리미트 an을 구하라 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도 이제 리미트 붙이시고 여기도 리미트를 이제 붙여 보시면 지금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극기성 조건 만족하려고요. 그래서 이 리미트 붙이는 순간 얘도 AN으로 바꿔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다 극기성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얘를 리미트 AN 곱하 다 이제 쓰겠습니다. 리미트 AN은 리미트 4 마이너스 4AN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얘를 이제 다 정리를 이제 극기성을 써서 해주시면 리미트 AN만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귀찮으니까 그냥 이 친구를 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볼까요? AN이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은 4 마이너스 4 알파가 되고요. 이 알파를 제곱을 해서 2차식을 풀어주시면 알파는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꼭 복습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치환형이죠. 이거 이제 치환형. 그래서 10번 문제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내 치환형을 꼭 배우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렴하죠.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AN, BN이 수렴한다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수렴 발산한다고 했네요. 얘를 발산합니다. 얘를 이제 치환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못 풀죠. 얘를 이제 CN이라고 치환을 하시고 이 친구를 이제 CN을 가지고 다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네, BN은 CN으로 다 고쳐줘야겠죠. 이 CN 마이너스 AN 이렇게 AN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AN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보면은 AN은 발산하는 녀석이고 CN은 지금 수렴하는 친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고쳐놓고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EAN, CN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는 E 이런 식으로 CN-AN 분의 AN은 얘는 지금 AN이 발산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는 문제는 앞에서 많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이고 이 친구는 AN이 발산하고 CN 수렴하니까 0으로 가서 답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매우 쉽고 누군가에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1번도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샌드위치 정리로 푸는 문제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 얘를 이용하고 얘를 이제 구하라 했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합으로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합으로 이루어진 녀석인데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하는 게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자 나는 시그마 AN 이제 분자죠. 그럼 여기도 시그마 네 n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n-에. 네. 그래서 얘를 이제 n까지 다 계산해 주면 얘는 2분의 네, n-1이니까요. n은 한 번에 그냥 쓰고 싶은데 그냥 따로 하죠.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값이죠. 얘도 n 플러스 1 플러스 3n 물론 여기 K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 정리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다. 자, 12번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하기가 힘들겠네요. 쟤도 뭐
발레 찾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제 극자 발산하고 0이다. 그럼 얘 0이냐? 배운 적 없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소리죠. 이거 배운 적 없으니까 발레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얘를 여러분이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얘 0이고 얘 무한대고 그런데 그럼 그 부정형이다. 부정형.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다. 이거 틀린 풀이에요. 이건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렇게 가려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쓴 건데 그러려면 수렴 조건이 있어야 된다. AN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말이 되지 않죠.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지금 AN의 곱이 A 알파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도 딱 보면서 틀렸네 이렇게 하셔야죠. 네. 얘가 알파 제곱 수렴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발리 찾지 마세요. 거꾸로 가는 거 안 된다고 했죠. 그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오는 거는 이건 괜찮죠. 답은 디귿만 맞겠네요. 그리고 셋 다 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보시면 얘 수렴하고 이거는 그냥 암기 사항이죠. 우리 했던 거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CN으로 봐서 계산하면 얘가 수렴한다는 거 증명 가능했죠. 이거 곱도 가능했습니다. 네. 12번은 네. 극한의 기본 성질 그리고 개념 정확하게 아냐 물어보는 이 4번 스타일이죠. 이렇게까지 다 풀 계획은 없었는데 한 김에 좀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전형적인 6번 껍데기만 이제 리미트이고요.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은 네, 결국에 이 친구 같이 그냥 수열할 줄 아니? 라고 묻는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 자 첨부죠. 첨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1이다 얘가 3이다 놓으시고 대입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내셔야 돼요. 보면 얘가 A1, A2, A3, A4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얘는 3, 얘는 4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3이 나와야 되고 A5는 4가 나와야 되고요. A6은 또 4분의 1. 무한 반복되네요. 규칙성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그마 A3K를 구해줘. A의 3K는 지금 보시면 다 뭐예요? 4분의 1이죠. 시그마 4분의 1이니까 그냥 얘는 4분의 1 N 4분의 1의 N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죠. 14번은 전형적인 활용 문제다. 식 세우기 문제다. 식을 잘 세우셔야겠죠. 문제를 잘 보면 자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OQ랑 네 이거 구해야 한다. 아이고 복잡해 이렇게. 자 그럼 OQ의 결국에는 이제 길이를 구하라는 건 QN의 무슨 좌표 X좌표 구해줘 이 말인 것 같네요. YN RN 자, YN, RN 어디 있어요? 여기 YN, RN. 자, 여기도 두 녀석의 이제 좌표 구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고 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LN을 줬고 이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N의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이제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X 제곱이라고 했고요.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P점이 지금 주인공이겠네요. 이제 좀 미분을 알면 좀 더 빠르게 풀 수는 있는 이제 상황이죠. 자, 우리 이제 미분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풀어보면은 이 P점의 좌표 알고 우리가 이 친구 아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 L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하면 EX이죠. PN의 값은 N, 여기 N, N 제곱 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울기가
2n이죠. 2n x 마이너스 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nx 마이너스 n 제곱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y절편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0, 마이너스 n 제곱이다. 자,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접해 있죠. 여기도 접해 있죠. 그 말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있고 한 점에서 접하는 선 두 개 나온다 했죠. 두 개 나오죠. 이렇게 합동에 의해서 이렇게 접하면 이거는 A다. 여기도 A다. 네, 합동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PN과 YN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분모는 구한 것 같습니다. 분자만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쉽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 보면요. 일단 n 제곱 더하기 여기는 서로 빼서 2n 제곱에 제곱을 하셔야 되니까 4n 4제곱 거기에 루트를 씌우셔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분모죠. 분모는 구했고 분자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QN을 보시면 QN 네, 여기 있네요. 자, 원 CN과 X축의 교점.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원 CN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CN의 특징은 잘 보시면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예, 이제 여기 Y 값과 같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을 얘죠. 근데 난 직선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하면 좋냐? 나는 이 직선을 여기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OQN을 목이 잠기네요. 여기를 뭐라 할까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걸 OA 플러스 AQ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의 좌표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AQN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얘랑 같죠. 이렇게 얘는 APN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식 세우기가 핵심이다. 그다음에 얘의 좌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셔야겠습니다. x에다가 이제 0을 넣어보면 y에 0을 넣어보면 x가 2분의 n이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n, 0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2분의 n이고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또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빼주면 4분의 n제곱 플러스 n 4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뭐만 보면 돼요? 가장 대장들만 보면 되죠. 그래서 대빵은 얘죠. 그래서 얘는 은꼴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100 곱하라. 잘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0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죠? 모의고사 하니까 2분의 1을 답으로 적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수열의 극한에 사실 첫 번째 덩어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념을 잘 정리해야만 어려운 문제들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정리하시고 남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완벽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 공을 들인 이유가 이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마지막 급수까지 이대로 쭉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급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재 극한의 개념과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 특히 극기성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